진짜 심각하네.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특검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검찰이 자기네 스스로 세미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예.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개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해당 자료 공개가 어렵다면 네. 그 부분을 통해서 세미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확인 정도라도 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네. 이 부분은 본인들은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꽁꽁 싸매고 그냥 단지 사실 그 세미나가 없었다라고 주장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여느 검찰이라면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증거를 네.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검찰의 이화영 그리고 조민 수사 조작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이거 특검 검토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간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검찰의 신뢰를 갉아먹는 아주 안 좋은 일인데 지난번에 그 수원지검에 대해서 대검이 그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수판이 네네.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일종의 네네. 사실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뭐 저희가 아는 바로 의하면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나 뭐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하겠다라고 대검은 발표했으나 실제로 네네. 조사나 수사는 없다. 없는 걸로 수원지검 보입니다. 상대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에서 또 심각한 부분 하나 지적을 하면 네. 그 뭐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에 찾아와서 김성태 수발을 들었다. 네. 연어와 술도 날랐다.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상 해당 직원들의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수원지검이 해당 직원들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다고 한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 해당 일자, 해당 시간대에 수원지검 인근에 있었는지 네. 통신 기지국 사용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통신 자료는 보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문제되는 기간은 네. 23년 5월, 6월, 7월이기 때문에 네. 그 보관 기간이 임박했어요. 딱 그렇다고 하면 겹쳤네요. 대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이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행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대검의 뭐 조사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을 잘 아는 일종의 이제 법기술자들이 본인에게 불리하면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네. 본인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려고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갖고 있는 자료 내놓지 않고 수원구치소는 뭐 수원지검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관련된 자료를 눈치 본다고 봐야죠. 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출정 기록조차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검찰이 이런 맞습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당장 바로 다 안 내놓으면 큰일 날 텐데 유독 검찰에 대해서만 이 칼이 무딘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참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이 예약이 돼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예약돼 있습니다. 몇 시에 가십니까? 1시 반입니다. 예. 그럼 오늘 1시 반에 변호사님은 수원구치소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게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만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접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요새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양심 선언하시고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하시면서 네. 그 응원 메시지들이 많이 온다고 하세요. 특히나 뭐 말씀에 의하면 유럽에서도 뭐 편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검찰이 계속해서 본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하시죠.
그 선고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까? 6월? 네네. 예.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예, 예. 6월 7일 선고 앞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네네. 검찰은 기각 의견서를 낼 거다라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나왔네요. 예. 예. 네네네.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어떤 우선은 판단할까요? 뭐 지금 검찰도 그렇고 몇몇 보수 언론도 그렇고 보석 신청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예, 우선은 그 저희는 일단은 영장이 3번이나 네. 3차 영장까지 발부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네. 예, 특히나 마지막 3차 영장은 정말 증거인멸 교사인데 이 증거인멸 교사를 가지고 3번째까지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김성태 회장은 보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성태뿐만 아니라 박영철 부회장도 보석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석으로 다 풀려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만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석으로 나왔는데. 다 나와 있고요. 안부수 전 회장도 보석으로 나와 있고요. 안부수 회장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사건 기록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들인데 예. 이 내용들에 대해서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방대한 사건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네. 이미 변론은 종결했지만 선고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더라도 좀 자유롭게 풀려나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네. 거기에 대한 최후의 마지막 의견이라도 좀 제시를 하는 것이 방어권에 있어서 핵심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들입니다.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22개월치 구치소 출정 기록을 달라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한 상태이고 또 변호사님께서도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게 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름 안에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법률상 2주 아닌가요? 정보 2주인데요. 정보공개 청구는 좀 늦어져가지고 그 기일은 아직 안 됐고요. 이제 임박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 부분도 기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약간 좀 보도에 문제가 있었는데 네.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게 네. 23년 1월 20일입니다. 네. 20일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석을 풀려났으니까 예. 약 1년 좀 넘는 기간에 대한 그 자료 요청이에요. 예. 수감 기간 자료 요청이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22개월치 요청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이제 아니구나. 단지 범위를 그냥 넓게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예. 잡아놓은 거고 그 기간 내에 예. 김성태 구속 기간의 네.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김성태 구속 기간은 확인도 안 해보고 예. 단지 너무 방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언론의 좀 태도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이미 해당 자료를 그 구치소에서 확보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해당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참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미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이 됩니다.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중단 없이 적극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내어드릴 생각이니까 언제든지 반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 변호사님 급하게 연결했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